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21번부터 끝 문제까지 푸는 시간이 되겠어요. 요거 학습지는 이제 2단원의 마지막인 2-13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21번에는 부등식의 활용 문제죠. 그래서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정하시오 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 보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고 했어? 그치, 왼쪽으로 다 넘기라고 했었죠. 싹 다 넘긴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다 만들어주고 얘를 fx라고 정의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 다음 두 번째, 요 함수를 fx로 정의했으니까 미분을 하죠. 미분하면 12x 세제곱 마이너스 18x 제곱 이렇게 될 거고, 는 0 하시면 얘를 인수분해할 수 있고, 인수분해한 결과를 보니까 x는 0 또는 2분의 3이 나왔어. 근데 지금 0이 중근을 가지는 상태지. 4차 함수가 중근도 가지고 어떤 실근도 하나 가지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했었는데, 그죠? 0, 미분에서 0 되는 값이 두 개니까 이때 중근일 때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실근일 때는 이렇게 그려진다고 설명한 적 있어. 근데 지금 중근이 더 작은 값이죠.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 여기가 0인 점이고 여기가 2분의 3인 점이죠. 증간표를 이용하셔도 똑같이 나와요. 증간표 이용하면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렇게 나올 거라서 감소, 증가 이렇게 나올 거라서 똑같이 그릴 수 있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증간표를 쓰든 안 쓰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다고 치고, 이제 그림을 마저 보면 이 그림 자체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대. 즉 x축이 이렇게 깔려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의 값 보지 않아도 되고, 여기는 이 값만 2분의 3을 대입했을 때 이 값만 0보다 크거나 같아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2분의 3을 대입해주면 값이 어떻게 되죠? 2분의 3을 대입하면 얘는 3 곱하기 16분의 81, 그 다음에 8분의 27 빼기 k 이렇게 되니까 아마 이 값이 마이너스 16분의 81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나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풀 수가 있겠네. 따라서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 k는 마이너스 16분의 81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정답이 되겠죠. 다음 문제는 22번입니다. 속도, 가속도 문제는 사실 여기 있는 물건을 더 읽어볼 필요 없이 이 식을 먼저 보고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지면으로부터 높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읽어주면 된다고 했었어. 자, 근데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이기 때문에 높이가 최대여야 하고, 그죠? 그리고 제가 수업 중에 하나 더 얘기한 적 있어요.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떨어진다면 여기에서 속도가 얼마다? 0이니까 v가 0일 때를 구해줘도 돼요. 그래서 뭐 이번에는 얘를 한번 가지고 풀어볼까? 수업 시간에는 이거 많이 쓰니까. h가 최대일 때니까 얘는 마침 위로 볼록이에요. 그래서 h의 값을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먼저 예쁘게 정리를 하고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5에 t제곱 마이너스 6t가 되고, 이거 완전 제곱꼴로 정리하려면 플러스 9 마이너스 9 이렇게 풀죠. 그래서 마이너스 5에 t 마이너스 3의 제곱에 요거 얘랑 곱해져서 나오니까 뭐 50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결국은 t가 3초일 때 최대가 되고 최고 높이가 되고, 그때 높이가 50m니까 정답은 50이 돼요. 이렇게 푸셔도 되고 v가 0일 때로 풀어도 돼. 그러면 h를 미분하면 속도죠. 그러면 30-10t는 0이니까 t는 3초가 바로 나와. 그러면 3초를 대입하시면 되죠. 3초 대입하시면 90-95 450인가? 45. 그래서 얘는 50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자, 25번 문제도 속도, 가속도 문제인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본 적 없는 유형이야. 그래서 조금만 더 유심히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25번은 PQ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각각 요렇게 주어졌대. P는 이렇게 움직이고 Q는 이렇게 움직인대. 자, 그랬을 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려면 그 속도를 잘 봐야 돼. 플러스 방향이 오른쪽이었잖아. 그럼 P가 플러스이면 Q가 마이너스고, 뭐 아니면 P가 왼쪽으로 움직이면 이제 Q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뭐 이런 형상을 보이겠죠. 즉 V를 봤을 때, 속도를 봤을 때 두 개의 부호가 서로 달라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돼. 그래서 이제 속도를 한번 구해볼 거야. 그 P에서의 속도야.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P에서의 속도니까 미분하면 3t제곱 마이너스 18t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Q에서의 속도야. Q에서의 속도는 3t제곱 마이너스 12t 이렇게 돼요. 그런데 뭐 성의껏 인수분해 해놓을까?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두 개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려면 두 개의 부호 자체가 달라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 부호가 다를 때는 뭐 양수, 음수 이런 거 쓸 필요 없이 두 개를 곱했을 때 0보다 작다를 많이 쓰죠. 따라서 두 개를 곱해버려. 두 개를 곱해주면 3t의 이 과정이 좀 불필요해 보이긴 하지만 곱해서 0보다 작다여야 하고, 그러면 한꺼번에 써주면 9t제곱에 t-6, t-4는 0보다 작다야. 근데 여러분, 이거 어차피 양수잖아. 버려. 나눠버려. 그럼 얘만 남으니까 정답 4에서 6초 사이면 되겠다.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23번 문제는 우리가 최대최소 활용할 때 이렇게 생긴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 이렇게 해서 여기가 루트 6이고 막 여기를 x, 어쩌고로 두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이었던 것 같다. 그러면 가로의 길이가 2x고 세로의 길이가 얘라서 뭐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이런 문제 푼 적 있죠. 비슷하고 똑같아. 그래서 그 문제를 떠올리면서 풀 거고, 이 문제를 뭔가 처음 보는 느낌이 드신다면 그 학습지로 돌아가서 2-8, 2-9 학습지로 돌아가서 그 문제도 푸시기를 권장드려요. 23번으로 가서 다음과 같이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이 사다리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관건이 있어. 우리가 아는 점이 있지. 이 점은 우리가 알아. 근데 얘를 모르죠. 다행히도 이건 대칭 도형이니까 얘만 x로 두면 얘가 뭔가 마이너스 x가 될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여기를 x라고 둘 거고, 얘는 곡선 위의 점이니까 4 마이너스 x제곱이죠. 4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두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넓이에 대한 식을 한번 세워볼 거야. 넓이에 대한 식.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거 기억나시죠? 요 길이 더하기 이 길이에다가 높이 곱하고 2분의 1이었잖아. 그래서 한번 구해보자. 요 변은 x가 2번 있는 거죠. 그래서 2x. 밑에 있는 변은 두 칸이니까 4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높이는 얘랑 같으니까 4 마이너스 x제곱에 2분의 1 하시면 넓이에 대한 식이 완성이 돼요. 자, 그러면 이 식을 그대로 정리를 하자면 x 세제곱, 2x 제곱, 4x 플러스 8 이렇게 둘 수가 있겠네. 그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미분을 해줄 거야. s 프라임 해주시면 얘는 마이너스 3x 제곱 4x 플러스 4가 되고, 요거 인수분해하기 조금 까다로웠던 것 같아. 인수분해를 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돼요. 따라서 x값이 마이너스 2랑 3분의 2가 되는데 어떤 값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얘는 길이야, 그지? 1사분면에 있는 값을 가지고 정한 거였기 때문에 x의 값 자체가 0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는 특징이 있지? 2보다 작아야 돼. 2를 넘을 수 없어. 따라서 얘는 안 되고, 뭔가 이 값에서 결정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프를 그려보자. 얘는 3차 함수고 마이너스야. 그리고 미분에서 0 되는 점이 2개야. 따라서 1번 그래프를 뒤집은 거죠. 그런데 여기는 마이너스 2였을 거고 여기는 3분의 2였을 거야. 우리가 필요한 범위는 0부터 2까지니까 0에서 2까지 잘라버려. 이때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 넓이가 최대일 때라고 했어. 넓이가 최대일 때. 따라서 최대인 값은 얘를 집어넣으면 넓이의 최대값이 나오겠네. 따라서 정답은 S에다가 3분의 1을 집어넣은 값이죠. 이거 값이 되게 지저분하고 그래요. 27분의 256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산을 다 해드리긴 하지만 끝까지 한번 계산을 해보는 경험을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23번도 끝이 나죠. 자, 24번도 한번 해봅시다. 이거 마지막에 뺀 이유는 그냥 편집하다 보니까 24번이 마지막으로 간 거예요. 어렵지 않고 우리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3차 함수 있고 이 구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어. 여전히 우리가 할 일은 뭐다? 제일 먼저 냅다 미분해서 3x제곱 마이너스 12를 만들어서 0 되는 값을 찾아내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2지. 그리고 미분해서 0 되는 값 2개니까 3차 함수니까 이런 모양으로 생겼을 거고,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2가 되겠네. 근데 범위가 한정돼 있군.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그래서 범위를 끊어주는 거야. 우리는 요 범위 안에서만 그래프를 볼 거야. 이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데 최대값은 모르겠지만 최소값은 분명히 알죠. 여기다 2 집어넣은 값이라는 사실을 알고 최대값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이나 3을 대입한 값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실제로 대입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16 나오고 두 개는 비교를 해봐야 구할 수 있다, 그치? 마이너스 1일 때는 11, 3일 때는 마이너스 9가 나오니까 버려주고 최대값은 11, 최소값은 마이너스 16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2번 문제로 가보자. 연장선이니까 이렇게 편집을 할게요. 자, 그러면 방정식이는 A가 적혔죠.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묻고 있어. 얘는 지금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않은 거야. 대신에 이 그래프를 그대로 쓰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그렸던 그래프를 다시 가지고 올 거야.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는 2잖아.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값을 구했으니까 마이너스 2,16, 이거는 2, 마이너스 16 이렇게. 그랬을 때 요 A가 꽂혔을 때 이런 식으로 꽂혀버리면 서로 다른 세실근 가지는 거야. 그러면 이 A 값이 어디에서 어디 사이여야 될까? 그렇지,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그림이 요거랑 요거 사이에서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다 라는 추측이 가능해. 요 사이를 움직이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겠네. 따라서 A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16보다 크고 16보다 작은 요런 값을 가지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으로 하면 저희 모든 풀이를 다 마쳤어요. 그래서 2-13번 학습지 잘 메꿔오시고 발표하는 학생들은 발표 준비 잘 해오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